아니, 청소할머니가 피아노를 어떻게 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손가락만 올려놓으면 연주인 줄 아나? 제가 한번 연주해 볼게요. 그럼 피아노를 쳐봐도 될까요? 지저분한 앞치마와 땀에 범벅인 머리카락을 한 채로 청소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를 시작하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라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벨라루체 호텔. 크리스마스 이브의 화려한 장식과 따뜻한 조명이 호텔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로비 한편 바닥을 닦고 있는 한 할머니.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 그리고 긴장한 얼굴로 테이블을 정리하는 연회부 막내 직원 최지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피아노 연주가 어떻게 모두를 놀라게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때 호텔 로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신다. 오늘 호텔의 새로운 사장 한서준이 공식 취임하는 날이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한순간 시선을 멈췄다.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한 노인.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누군지 모른 채 그 누구도 몰랐다. 이날의 작은 만남이 25년을 건너뛴 운명의 실마리가 될 줄은.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벨라루체 호텔. 오늘 이곳은 특별한 행사로 더욱 빛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호텔 회장님의 아들 한서준 이사의 호텔 사장 취임식. 호텔 로비는 값비싼 샹들리에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황금빛 장식들로 눈부시게 꾸며졌다. VIP 손님과 언론이 몰려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이 화려한 공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가 있었다.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허름한 유니폼의 노인.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그녀는 3년째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긴장한 얼굴로 빠르게 테이블을 정리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호텔 연회부 막내 직원 최지안. 지안이, 너 또 실수야? 갑자기 날아든 날카로운 목소리. VIP 테이블 세팅이 이게 뭐야? 너 지금 이 중요한 날에 장난해? 강압적인 어조의 젊은 여자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연회부 매니저 박지수. 박 매니저는 호텔의 철저한 관리자로 유명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직원들은 그녀를 독사라 불렀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바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아는 허둥지둥 컵의 위치를 조정했지만 박 매니저의 싸늘한 시선은 그대로였다. 너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오늘 같은 날 망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지아는 억울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내가 한 실수도 아닌데. 실제로 컵을 잘못 배치한 건 다른 직원이었지만 박 매니저는 항상 제일 만만한 막내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윤정의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지안의 손을 토닥였다. 처음엔 다들 그래.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매일 혼났어. 지안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도 혼나셨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했지. 하지만 결국 버티다 보니 다 지나가더라. 지안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대단하세요. 전 아직 멀었나 봐요. 정희 할머니는 지안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버티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지안아. 그러나 호텔이 정희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할머니, 이게 청소한 거예요? 박 매니저는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창틀을 훑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먼지가 남아있잖아요. 이러고도 일을 제대로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호텔이 어떤 곳인지 모르세요? 수준 맞춰서 일하세요. 아니면 그만두시든가.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를 다시 들었다. 그 모습을 보던지 하는 속이 쓰렸다. 할머니가 무슨 죄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호텔에서는 신입이나 약한 사람에게 거스르지 않는 것이 생존 법칙이었으니까. 그때 호텔 로비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서준 이사님 오신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로비로 들어오는 한 남자, 깔끔한 검은 슈트, 날카로운 이목구비,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호텔 회장님의 아들이자 오늘의 주인공, 신임 호텔 사장, 한서준. 그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로비를 걸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문 곳이 있었다.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한 노인. 그녀는 사장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박 매니저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저분은 그냥 청소부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준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와 그녀가 2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호텔 취임식이 다가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피아노 연주였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릭 박이 직접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고 호텔 측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찾아왔다. 에릭 박 씨가 급성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박 매니저가 소리를 질렀다. 지아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방금 매니저님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주 못 하신다고. 박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호텔 회장님 아들 취임식인데 메인 공연이 빠진다고?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 곡 쳐볼까요? 모두가 그 목소리에 돌아보았다. 윤정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있었다. 박 매니저는 비웃었다. 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고요? 여기가 무슨 동네 문화센터예요? 그러나 한서준 사장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연주하실 수 있습니까? 정희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툴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회장은 정막에 휩싸였다. 수많은 하객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렸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는 무대 위 한 노인이 조용히 걸어갔다. 윤정의 할머니? 그녀는 오래된 걸레 대신 이번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청소부가 피아노를 친다고? 이 행사 망치는 거 아니야? 속삭임과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정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그녀의 손끝이 건반 위에 닿았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한 음이었다. 마치 얼어붙은 물살이 살짝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선율이 피아노에서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흥미 없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흐르는 선율이 점점 변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감정을 머금은 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비웃던 사람들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손님들도 어느새 피아노를 연주하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연주, 그리고 변화하는 분위기, 건반을 누르는 손길에는 거칠고 주름진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하고도 우아했다.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가 쳐보는 것뿐이겠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선율이 이어질수록 얼굴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호텔 매니저 박지수는 팔짱을 끼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도 점점 경직되어 갔다. 뭐야, 이 할머니. 정희 할머니의 연주는 단순한 취임식 배경음악이 아니었다. 그녀는 건반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치고 있었다. 사장 한서준의 시선. 한서준 사장은 조용히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적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다. 이 익숙한 감정은 뭐지? 그는 마치 어디선가 이 음악을 들었던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기억이 언제의 것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 선율 속에는 기다림, 후회, 애절함,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처음에 웅성거리던 VIP 손님들도 하나둘씩 조용해졌다.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정희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누군가는 눈을 찡그리며 감정을 억눌렀다.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지? 이 곡 도대체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강렬한 반전이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를 친다고? 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연주에 감동받고 있었다. 선율이 점점 고조되었다. 흘러나오는 하나하나가 마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는 듯한 애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서준 사장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들었던 익숙한 선율,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곡을 치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한 여자의 목소리. 정우야. 순간 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희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건반 위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는 마지막 음을 힘껏 눌렀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멎었다. 연회장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브라보! VIP 손님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박수를 치자 고지여 연회장은 커다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분 누구야? 청소부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연주가 아니야, 이건 인생이야. 모두가 놀라워하며 정희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행사장의 소란 속에서도 어딘가 애틋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서준 사장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서준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곡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 곡은 아주 오래전에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의 아들을 위해 치던 곡입니다. 서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들을 위해?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25년 전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가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는 서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왔다. 나는 25년 전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지금껏 깊이 묻혀있던 기억들이 빠르게 떠올랐다. 눈밭이 흩날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화려한 무대 뒤, 어둡고 차가운 대기실, 피아노를 연주하던 한 여자.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연주를 마친 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정우야, 엄마가 오늘 연주 끝나고 우리 같이 케이크 사러 갈까? 정우, 서준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이름, 25년 전 사라진 한 아이의 이름. 정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었다. 정희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서준을 바라보며 마치 25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로서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연습과 공연에 쫓기면서도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공연만 끝나면 정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하지만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나는 무대에서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아들은 무대 뒤에서 정희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냈다. 그는 공연장 밖으로 나갔다가 눈길에서 길을 잃었고 어두운 도로에서 헤매다가 한 자동차 불빛에 휩싸였던 순간을, 그리고 그 뒤로 기억이 흐릿해졌다는 것을 서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의식을 찾았을 땐 내 이름도 가족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양아버지가 된 호텔 회장님이 날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셨다는 것뿐이었죠.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내가 서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래요. 나는 정우예요. 엄마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아들, 바로 나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 순간 정희 할머니의 온몸이 굳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준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정우야, 그녀의 손끝이 닿자 서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엄마의 손길, 따뜻했던 그 기억.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희 할머니의 눈물이 복물처럼 터졌다. 정우야, 내 정우야. 25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박지수 매니저조차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다. 서준은 엄마를 아는 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 헤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팠다. 엄마, 나는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우야. 너는 결국 돌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듯했다. 그날 밤 서준은 어머니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직원들을 모아 조용히 선언했다. 우리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직책과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겁니다. 박지수 매니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자신이 무시하고 하대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사장의 어머니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러나 후회는 늦었다. 그날 이후 벨라루체 호텔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윤정의 할머니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사장의 어머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일을 했다. 할머니, 이제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어느 날 지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정희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난 이 일이 좋아. 이제 와서 내가 귀족처럼 살면 어색해서 못 견딜 것 같아. 그녀는 구석구석 닦은 바닥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쓰다듬듯이 손을 움직였다. 그 모습에 지아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이제는 피아노도 다시 칠 생각이야. 지안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피아노는 나에게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느 저녁 서준은 어머니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희 할머니는 차잔을 손으로 감싸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우야, 아니, 이제는 서준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서준은 어색한 듯 웃었다. 전 엄마가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서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정희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며칠 후 호텔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렸다. 이번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이 특별한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윤정의 할머니, 연회장 한편에 마련된 피아노 앞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건반을 쓰다듬었다. 그 옆에는 아들 서준이 서 있었다. 엄마, 오늘도 멋진 연주 부탁드려요. 정희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천천히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선율은 마치 시간과 세월을 초월한 듯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긴 연주였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난 순간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서준과 정희 할머니는 함께 호텔 창가에 서 있었다.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서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다. 서준과 정희 할머니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이제 더 이상 이별의 날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엄마,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서준이 웃으며 물었다.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은 아침 일찍 피아노를 치고 같이 산책을 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러 가고. 서준은 깜짝 놀란 듯 웃었다. 엄마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네요. 제가 케이크 좋아했던 거. 그럼 엄마가 너에 대해 모를 게 뭐가 있겠니? 정희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25년간 잃어버린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정희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이제 함께하자. 그리고 창밖에서는 흩날리는 눈이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정희 할머니는 호텔의 작은 음악실에서 매일 피아노를 연주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연주를 조용히 듣던 직원들,
그리고 호텔 손님들이 하나둘씩 음악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듣는 연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할머니의 피아노를 들으면 그냥 울컥해요. 이게 진짜 음악인가 봐요. 정희 할머니의 연주는 호텔 벨라루체의 또 다른 명물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서양인이 그녀를 찾아왔다. 혹시 강미옥 선생님이십니까? 낡은 피아노 위에 손을 얹고 있던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저는 윤정이에요.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윤정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연주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면? 정희 할머니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로 그리고 한 명의 연주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담아주세요. 그렇게 그녀의 음악은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선율이 끝났을 때 호텔의 로비에는 여전히 잔잔한 여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연주되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찾아졌고 사랑은 더 깊어졌으며 새로운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듯이.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흘러가고 있다. 그날 밤 호텔 벨라루체의 로비에는 여전히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정희 할머니는 건반을 조용히 두드리며 25년 전 잃어버렸던 선율을 다시금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서준, 아니, 이제는 정우. 그는 두 눈을 감고 어머니의 연주를 들었다. 어린 시절, 피아노 옆에서 잠들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 멀어지지 않겠다. 어머니의 음악이 끝난 순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고마워요.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우야, 사랑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그는 지난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 이후로도 정희 할머니는 매일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의 연주는 호텔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한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피아니스트. 그녀는 여전히 연주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담은 이야기다. 세상은 그녀를 다시 주목했다. 그러나 정희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에요. 눈이 조용히 내리는 밤이었다. 호텔 벨라루체의 로비 한편 작은 무대 위에서 윤정희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기억을 하나씩 되살려주는 듯했다. 연주를 듣고 있던 서준환이 이제는 정우. 그는 어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정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우야. 이제 나는 내가 곁에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음악은 더욱 깊어졌다. 연회장 한편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호텔 벨라루체의 로비 전체가 커다란 박수와 따뜻한 환호로 가득 찼다. 그 박수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존경이자 그녀가 걸어온 길을 축복하는 소리였다.
여러분은 오늘 60대의 청소부 할머니의 서사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오늘도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이 호텔에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저와 잘생긴 사장님을 통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잘 보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옆집 이야기 유튜버였습니다.